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10월 시장이 다시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10월 첫 거래일부터 상당히 좀 시장이 들썩들썩거릴 거란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저희가 추석 때 쉬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 장이 좀 열리고 있고요. 그 미국 시장인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국내 시장에도 많이 좀 영향을 미쳐서 차주의 그 거래가 시작되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쪽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움직이는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10월에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할 것은 국내 시장에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뭐 기술주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섹터의 주식들도 물론 선별적으로 실적 시즌에 발맞춰서 이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국내외 제약 바이오 회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주식의 움직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이제 국내 제약회사 약물 재창출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8개를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뮨메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뮨메드는 상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관련 주식인 SB 인베스트먼트가 아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뮨메드 회사는 좀 빼고 나머지 회사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제넥신 부강약품, 신풍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대웅제약, 크리스탈지노믹스, 종근당, 신테카 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먼저 간략하게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한 내용을 좀 엑셀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드린 종목들 이뮨메드 포함해서 9개 종목은 약물 재창출로서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아시겠지만 제넥신은 GX19, GX17 이렇게 19는 백신이죠. 17 이렇게 지금 현재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GX17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항암 지원들 지금 약물 재창출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현재 지금 전임상 단계를 마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는 위에 보시면 이제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호부물질 안전성을 좀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상은 최초로 이제 좀 건강한 일반인한테 약물 투여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2상은 해당 질환자죠. 코로나19가 걸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물 투여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실질적인 치료에 대한 효과 확인하는 게 이제 2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상은 다수의 질환자 대상으로 안전성, 효능, 이미 판매 중인 약물과의 차별성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3상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내외에서 3상을 진행할 때 보통은 이제 3상을 한 국가의 인종만 상대로 하지 않고 이제 글로벌로 수출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대상을 상대로 환자분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확장되어져 있는 많은 분들과 많은 그 인종의 분들한테 임상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물 재창출로서의 임상은 2상이 최고입니다. 2상을 뛰어넘고 3상 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앞서 말씀드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시험 개시 여부를 두고 좀 고심 중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7일에 1상 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1상 비임상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받았지만 아직 임상 환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건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미국에서 관계사인 대신에 네오 이뮨텍이 같은 물질로 FDA 임상 승인을 받고 조만간에 환자 투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제넥신이 밝힌 것은 6월달에 네오 이뮨텍이 FDA 승인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금 임상 환자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관계사인 네오 이뮨텍을 통해서 임상 승인을 받고 환자를 좀 임상에 진행하는 좀 그런 움직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은 아시겠지만 이제 레로비르고요. 비형가는 원래 치료제였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것을 약물 재창출로서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4월 14일에 가장 먼저 승인받은 회사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다음 달까지 좀 마무리를 임상을 하고서 3상 진행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었었는데, 워낙 아시겠지만 임상 환자를 모집을 완벽하게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6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임상 그 환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아직은 다 못 채우고 임상만 우선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계획 보통 이제 식품의약안전청에다가 보통 이제 회사에서 다 요청을 하죠. 이렇게 임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그게 이제 승인이 나야만 비로소 실제 임상이 진행이 되는데, 임상 계획에서 몇 명 어떤 병원과 어떤 방식으로 임상을 하겠다라고 다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의 임상에 대한 어떤 그 통과 여부는 스탑되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부강약품은 가장 빠르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환자 모집을 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연장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임상 이상의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다음 달 마감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뭐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이 됐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풍에 진행 중에 있고, 잘 아시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였던 이제 피라맥스. 보통 이제 약물 재창출 단계를 쭉 보시면요, 약물 재창출 단계를 보시면 보통은 이제 원래 이제 아무래도 썼던 기존에 투여를 했던 약들이기 때문에 거진 이상부터 사실은 뭐 전임상 후에 이상부터 진행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썼던 약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약물들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보통은 이제 건강한 분들한테는 투여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상이다. 이상에서 실제로 걸린 분들, 어떤 코로나가 정말 중증으로 좀 걸리신 분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풍제약은 이상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품명이 EC18 이거고, 뭐 ARS 등 뭐 어떤 여러 가지 치료제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도 현재 5월 12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이상 승인 이후에 진행 중에 있고, 국내 최초로 FDA에서 EC18에 대한 임상 이상을 승인을 해가지고 아마 미국과 국내 동시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엔지캠 생명과학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뮨메드는 이제 상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SBI 인베스트먼트인데 얘가 좀 움직였고, 비형간염과 독감 치료제였습니다. 이뮨메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이 HGVSF입니다. 이게 아마 이상을 할 것이다. 이상을 할 것이다라는 상태 같아요. 애초에 7월에 이상 진행 목표였습니다만 식약처에서 임상계획 보완 요청을 받고서 관련 작업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 이뮨메드가 이제 회장님이 뭐 10월부터 임상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아직은 임상 승인은 안 났습니다. 임상 승인은 안 났고, 다만 이제 10월에 임상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임상 환자 확보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을 워낙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이 이상에서의 임상은 렘데시비르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진행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이례적으로 약물 재창출에서 2개의 약을 가지고 현재 그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카마모스타트죠. 카마모스타트 메실산염, 이게 성분인 만성 췌장염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치료제, 이거를 가지고 이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해외 연구자 임상 이상을 시작했고요. 국내에서는 7월 6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이상을 승인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임상 이상 승인받은 회사들은 대부분이 환자를 구하기가 국내에서는 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와 국내 같이 좀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왕. 그런 부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이 있고, 이건 원래는 구충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인도하고 필리핀, 멕시코에서 일상을 진행하네요.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일상 잘 진행 안 하고 보통은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동물 실험하고 나서 바로 거의 이상을 진행하는 거로 보이는데, 일상과 지금 그 이상을 동시에 대웅제약이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효과도 확인돼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에 대한 좀 효과도 확인됐다라고 하네요. 인도의 일상 승인에 이어서 인도 현지에서 건강한 대상으로 지금 건강한 분들 대상으로 투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안전성이 괜찮은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리스탈지 오믹스입니다. 얘도 카마모스타트 가짜 대웅제약하고 이 약물을 가지고 재창출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이상. 그런데 이거 문제는 지금 최초 시험자, 그러니까 임상을 처음 이제 해당 질환자에게 투여해가지고 효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최초 시험자에 대한 선정이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본 기사들로는 선정이 안 돼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많이 움직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지금 이상은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진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은 현재 그 혈액응고 췌장염 치료제였던 나파벨틴, 성분 나파모스타트고요. 이게 지금 이상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파스테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의 이상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최초 시험자 선정이 마찬가지로 크리스탈지노믹스처럼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초 승인을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투약이 됐는지 기사로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은 딜레이 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임상 시기가 더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러시아에서 임상 2승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러시아에서도 임상 2승을 좀 같이 진행하지 않겠느냐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원래 신테카바이오는 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포함을 안 시켰던 종목인데 이게 보면 전임상 단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대상으로 후보물질 안전성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는 보면 후보물질 2개가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후보물질 2개를 발견해냈다라고 해요.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뭔가. 그래서 정리해보니 AI하고 생명정보학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에 대한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소 한생원과 동물 실험을 한 상태고 인공지능 기반 약물 재창출 모델로 도출한 후보물질 2가지 약물이 동물 실험에서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보다 높은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코로나19 감염 동물에 투여하고 나서 병용 투여량을 2개 같이 투여한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폐병변 개선율이 94.3%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하고 현재 AI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약물 재창출 MOU를 또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약물 재창출의 후보군을 2개의 병용 같이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으나 임상이 실제로 이제 그 환자분들을 상대로 진행은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된 부분들 한 9종목 되죠. 요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부터는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국 내외의 회사들에 진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임상 환자도 잘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볼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코로나 치료제, 모든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한꺼번에 가는 그냥 수납해가지고 몰아가는 이제 움직임은 좀 지났고요. 조금 정말 될 만한 종목들의 수급이 좀 쏠리면서 정말 그 퍼스트 무버로서 약을 시판하거나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아마 많이 좀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우선 1차적으로는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9종목 중에서 이뮨메드 종목 제외하고 8종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예상보다 엄청 많이 왔죠. 이때 말씀드리고 제가 안 드렸었는데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잘 버텨줘서 움직임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또 22평선 깨지 않으면서 가다가 양봉을 강하게 뽑았습니다. 이 캔들이 이제는 기준이 됐죠.
캔들의 기준은 좀 계속 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뽑은 양봉 혹은 음봉이 상승하는 차트 혹은 하락하는 차트에서의 기준이 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라인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얘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지켜야 될 자리, 그러니까 한 15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이 8종목 중에서 신테카바이오 제약은 전부 우리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업동 차트 보시면 코스닥도 이때 이 기간 때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치고 올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변곡점으로 잡고 추세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보시면 이때 거진 한 7, 8거래일 음봉 뽑았잖아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그 8종목도 신테카바이오 제외하고는 다 거의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제넥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들도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방향을 틀고 상승 추세를 유지해야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같이 또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괜찮아야 이 치료제, 이 특히 약물 재창출, 요 주식 그 종목들은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선은 보면 이 윗구간대에서 좀 조정을 좀 주면서 쭉 빠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시장에서 이 15만원대를 좀 돌파하면서 상승의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 10월 1일 새벽이죠. 지금 추석 당일날 새벽에 다우지수는 나스닥은 0.74%, 그리고 다우지수는 1.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좀 빠지지 않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넥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15만원대 위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워낙 그 GX1719로 백신과 치료제 동시에 지금 또 뭐 임상까지 진행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원도 들어오고, 매동 보면 외인들이 상당히 좀 장기간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 며칠간에 외인이 한 100억, 12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만, 그 앞서서 외인들의 움직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더 상승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빠질 때의 이 조정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좀 거의 없었잖아요. 거래량이 없이 현재 빠졌다가 62평선 찍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 캔들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기준선의 이 15만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추세로 좀 돌리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는 그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정 받고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라서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단일가는 0.49%, 뭐 큰 의미 없이 약간 보합권에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은 벌써 보면 45,000원대 라인을 3번이나 찍었네요. 거진 이 라인을 지금 깨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고 상당히 많이 빠졌죠. 차트상의 움직임만 보면 제넥신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얘는 지금 사실은 한 요정도 라인대에서 지켜줬어야 되는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의 지지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였는데, 여기도 지금 지지를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3만원 언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아주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물론 과매도권이긴 합니다만, 아주 강하게 다시 반등하려면 확실한 어떤 임상에 대한 소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소식이라고 하면 물론 임상 이상을 제일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임상 이상의 원래 목표였던 60명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임상에 대해서 실제로도 이제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강하게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요 정도 빠진 건 많이 빠진 거거든요.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깊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매동상으로는 외국인이
9월 18일부터 순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매동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많이 털고 외인이 좀 받아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다음 주 중에 좀 움직임을 어느 정도 라인에서 좀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마감해주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한 29,000원 요 라인, 그러니까 앞서서 3번 정도 막혔었던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이 윗구간에선 놀아줘야 훨씬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부각약품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고 그래도 약물 재창출 쪽에서는 선두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뭐 자사주 처분 때문에 말이 많았죠. 자사주 처분 이후에 매일경제TV에서 그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인터뷰까지 한 15분 정도 하실 정도로 열성적으로 현재 상황이라든지 왜 신풍제약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자금을 확보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시장에 이틀 정도가, 지난주라고 하면 좀 뭐하네요. 예, 월화 시장에서 이틀 정도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밀린 거라고 하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 라인 한 11만원 정도 까지도 한번 찍고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매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매동이 보면 외인들이 물론 뭐 MSCI 편입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소음에도 지금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한번 빠졌지만 추세 전환이 나오면 한 번쯤 매수해도 됨직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 나왔을 때의 신호를 보고 다시 한번 깜짝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왜냐면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왜냐면 낙폭 엄청 셌거든요. 19만원 20만원까지 갔다가 13만원대면은 7만원 빠진 거예요. 엄청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하면,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변동성 크게 나와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단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매동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보면 사실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은 좋지는 않습니다. 고점을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요. 고점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좀 움직임이 좋지는 않고, 물론 이게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차트상으로는 좋지는 않다, 조정이 좀 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동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외인이 사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 반등의 폭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12만원 13만원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캔들이 중요한 캔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캔들의 하단과 상단,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 잡아보겠습니다. 요 지금 캔들의 하단의 싹 지금 도지로 이렇게 좀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서 어쨌든 간에 요 지금 전에 세운 이 기준봉이 소위 말하는 뭐 박스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정도 라인대까지는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도 13만원을 넘어가줘야만 다시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매물 소화하면서 힘이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엔지캠 생명하고도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은 차트상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종목들 다 차트도 차트지만, 뭐 차트 보고 보려면 뭐 신풍제약이나 신테카바이오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임상의 진행 여부,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어떤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단일가 한번 볼까요? 단일가는 보합이네요, 그죠? 신풍제약이 단일가가 0.79, 큰 의미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엔지캠 생명과학도 그래도 완만한 조정 후에 다시 13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조금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까지 복귀하는 를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사실 치료제에 대한 어떤 큰 호재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쭉 빼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이슈가 또 있었던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료제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간 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차트가 썩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매동으로 좀 그러면 혹시 있나 보면 매동도 어떤 의미에서 크게 이 대웅제약에 막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는 사실은 않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순매수가 뭐 2억 8억 이 정도고 샀다 팔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이지고 단일가에서 2.38%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 크게 어떤 수급으로 현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강하게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당장에 들어가서 뭐 보유하시면서 상승을 노리고 이런 움직임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자, 크리스탈지 노믹스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지금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캔들이라고 보고요. 이 거래량 터진 후에 이 캔들 이후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얘가 중요하게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한 17,000원 정도. 앞서서도 여기서 한 밀렸고요. 여기서도 미치지 못했었던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갔던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역시 마찬가지 얘가 여기 빠졌을 때는 기존에 이제 저항이었던 게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됐었는데 이번 하락에서 강하게 좀 밀렸었고 그래도 62평선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5% 이상 나왔으니까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17,000원 이상에서 좀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저항이었고 여기서는 지지가 됐었던 이 라인을 뚫으면서 그래도 물량 소화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이 라인대를 지금 지켜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동을 보면 매동이 개인이 많이 샀고요. 외인이 조금 그래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매동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요즘에는 뭐 개인이 주폰으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간다면 우선은 여기서 양봉 2개 뽑아냈기 때문에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강하게 움직이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일가에서는 보합이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아쉽게 이런 식의 어떤 쌍봉 느낌으로 빠져버릴까? 그것보다는 우리 시장이 좀 더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진짜 찐인 애들만 정말 추가 상승을 더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사실은 뭐 신테카바이오가 엄청 갔는데 신테카바이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임상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치료제에 대한 가치가 있고 이게 임상이 잘 진행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높느냐 또 그 단계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참 투자하기가 애매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진짜 그 될성 싶고 갈만한 종목들에 아마 수급이 좀 선별적으로 몰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그런 회사인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반등해 주면서 살짝 이 지켜야 되는 구간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을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움직임 살펴보면 좋겠다 판단이 됩니다. 갭으로 빠졌던 걸 어쨌든 메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종근당입니다. 종근당도 참 여기 한번 두 번 세 번 치고 나서 이게 밀리고 나서는 되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종근당은 사실은 실적도 좀 괜찮은 회사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 캔들이 가장 중요한 캔들이고 이 캔들의 중앙 있지 않습니까? 이 캔들의 중앙 라인 이 정도 라인까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건 지울게요.
이 캔들의 반 정도 지금 지켜주면서 좀 62평선 찍고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힘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도는 좀 괜찮아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외인들이 순매수를 되게 많이 해줬죠. 보시면 거진 9월달에 조금 빼고는 다 조금이 아니죠. 뭐 거진 순매수 금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5억이랑 49억이니까 54억 빼고는 다 이게 다 순매수예요. 걔네들은 다 털고 있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매동인데 이제 기관들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3일째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은 저는 매동도 매동이지만 이 빠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개인들의 어떤 엄청나게 빠졌던 이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을 좀 받아서 외인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좀 시세를 좀 줄 수도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8만원 정도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캔들을 상단에 넘어와야 그때가 진짜 상승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차트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 요정도 라인까지는 또 뚫어줘야 이제 다시 한번 가나 하고서 또 수급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동이 참 좋아서 동근당은 0.6% 특별 의미 없고요. 마지막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이 AI 관련해 가지고 후보 물질을 갖다가 걸러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참 가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면 우선 한번 세게 지르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가고, 이 두 개 캔들이 중요한 캔들이었죠. 역시 이 기존에 있었던 고점대에다 밀렸던 라인을 돌파할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나오죠. 그렇게 상승한 후에 이 라인대를 지켜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버텨줬죠. 그렇다 보니까 이 캔들을 깨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도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갔습니다. 이거 거의 점상 느낌인데, 그죠? 점상 가고 살짝 빠졌다가 버텨줬거든요. 그 정도로 강하게 신테카 바이오가 갔기 때문에 아마도 제 기준으로는 이런 정도 상승이라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금액이 38,9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세게 월요일날 최소한 15% 이상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유동 주식 수가 크진 않네요. 945만 주, 1000만 주가 안 되네요. 시가총액 5천억. 시가총액은 좀 센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강하게 갔기 때문에 계속 강하게 갈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단일가에서 혹시 빠졌나만 보겠습니다. 단일가는 27만 주 잔량. 단일가 봤을 때는 뭐 안 빠지고 월요일에 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추가 매수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종목도 요즘에 뭐 많이 봤잖아요. KPM테크부터 시작해서 막 기타 등등등등.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그 상따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먹는 그 매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테카 바이오는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어디였나요? 아까 제가 정리했던 게 한미사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한생원하고 해서 조인해가지고 현재 MOU 체결 후에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치료제를 좀 선별해서 후보군을 선별해가지고 뭐 전임상 단계를 좀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정도 수준에서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플랫폼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임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좋겠지만 그 후보군 물질에 대해서 디테일한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게 갔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거의 점상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매수는 힘들 것 같고요. 월요일날 시장에서 뭐 조정을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지켜보시면서 한번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8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트래킹을 하려고 해요. 엑셀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회사들이 어떤 정도 임상을 진행하고 거기 결과는 어떤, 또 잘 되다가 빠그러지는 데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조금은 지속적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요. 어찌됐건 뭐 구독자분들께서 추석 연휴 때에 지금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 와중에도 궁금하신 분들,
이 워낙 요즘 주식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남은 추석 때에 제가 코로나 19 치료제 이제 신약으로 된 것, 국내 뭐 세트리온이나 GC 녹집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리고 백신 관련돼서 또 어떤 종목들이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